안녕하세요.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띠중에 배속되어 있는 동물 총 곤충 중에서 이제 36군수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토끼띠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끼띠에 배속되어 있는 동물들은 이제 토끼, 또 고슴도치, 오소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토끼띠는 고슴도치띠도 되고 오소리띠도 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토끼띠입니다. 어릴 적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살 적에 이제 토끼를 많이 이제 키워봤어요. 토끼를 많이 키워봤고, 새끼 때 이제 아주 귀엽고 또 예쁘고 사랑스럽고 모성애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털을 다 뽑아가지고 그 새끼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하고 젖을 먹일 때만 이렇게 가서 먹이고, 또 이렇게 약간 토끼장을 약간 어둡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밝게 너무 해놓으면 이 토끼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새끼를 낳으면 어둡게 이렇게 하고 이제 토끼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는 이제 절기로는 이 묘가 토끼 묘자가 봄에 해당되고 도화살에도 해당되고, 우리가 나뭇잎을 보면 새싹이 아주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이제 도화살에도 해당된다. 또 새싹이 막 나오니까 파릇파릇하게 그렇게 예쁜 것입니다. 또 기운으로는 사양에 해당돼서 사양에 해당되고 봄이 되고, 색깔은 이제 청색, 푸른 녹색 같은 청색 같은 그런 기운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약간 시다는 느낌. 우리가 여름에 과일이라든지 어떤 것을 먹으면 약간 신맛이 나요. 푸른 것은 신맛이 나게 돼 있어요. 과일이 좀 덜 익으면 푸르거든요. 푸른 것을 드실 때는 신맛이 난다. 또 방위로는 이제 동쪽에도 해당돼요. 동쪽, 장성살에도 이제 해당이 되고, 숫자로는 우리가 행운의 숫자 이렇게 말하는 숫자로는 이제 38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아주 필요한데 목의 기운이 약하다 그러면 숫자를 38이나 또 색은 약간 청색, 푸른색, 또 방위는 동쪽, 이런 데가 이제 좋은 것입니다. 또 토끼는 이제 그 설치루라고도 하고 중치루라고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이빨이 앞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두 쌍이 뾰족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서 배속되는 동물들, 고슴도치도 마찬가지고 오소리도 마찬가지고 약간 뾰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토끼도 뾰족하고 고슴도치도 뾰족한 그런 형태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앞니가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랫니를 아래 턱을 움직여서 이렇게 풀을 이제 아주 쓱싹쓱싹 이렇게 잘 먹어요. 그렇게 토끼가 이렇게 먹는 것을 보면 눈을 감은 듯 하면서 막 이 아래 이쪽을 움직여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이제 풀을 맛있게 이제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보면 아주 귀엽게 이렇게 먹습니다. 쓱싹쓱싹 아주 잘 먹어요, 풀을. 그래서 또 우리가 달에 옥토끼가 이제 방아를 찢는 이런 형상 같이 이제 보이잖아요. 달을 이렇게 보름달을 보면. 그래서 약간 토끼띠분들은 양적인 기운보다 음적인 기운이 이제 좀 강할 수 있다. 음의 기운이 조금 강한 기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토끼는 이제 그 태양은 이제 양의 글자고 달은 음의 글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달이 모든 이 세상 만물 형태를 다 주관하는 거가 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생겨나요. 그래서 썰물이라든지 밀물이라든지 우리가 몸 컨디션이라든지 모든 생명체를 만드는데 이 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음의 어떤 생명체를 키우는 기운이 강하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기운, 달에는 이제 정령이라고 해서 두꺼비도 거기에는 들어 있는데요. 저기 그 치악선의 월정사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달이 이제 토끼가 아니고 두꺼비라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두 개가 있고 또 기도 두 개가 이렇게 쫑긋하고 이렇게 세우고 있어서 토끼 묘자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상이에요. 그 형상이 나뭇잎이 푸르게 이렇게 나오는 형상이에요. 이렇게 쪼삣쪼삣 이렇게 나오는 형상과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싹은 아주 예쁘잖아요. 어떤 거든지 이렇게 새싹이 봄 새싹이 나오면 아주 예쁘다. 그래서 도화에도 해당되고 아주 예쁘고 또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묘나 을목이라는 천간으로 가면 을목이 되는데 이렇게 그 형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뭇잎을 본다든지 깃발을 본다든지 어떤 움직이는 형체를 보고 우리가 바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유혹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여리고 또 정에 약하고 그렇습니다. 이 토끼 글자를 사주에 가지고 있고 그러면 또 그러다 보니까 정도 약하고 마음도 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처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뭇잎이 이렇게 어린 새싹이 움직이다 보면 조금 나뭇잎이 성장한 지금처럼 이렇게 더위에 있을 때는 나뭇잎이 조금 바람에 잎새기하고 부딪혀도 괜찮지만은 조그만 때 새싹일 때는 옆에 가지가 이렇게 치면 바로 저기 상처를 입는 것처럼 우리 사람 토끼띠도 그런 상처를 조금 잘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끼띠가 이제 그런 기질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토끼는 주거지가 약간 불안정하여서 이제 이사도 많이 다닐 수 있어요. 토끼가 이제 이쪽 굴에 있다가 저쪽 굴로 옮기고 저쪽 굴로 옮기고 그래요. 왜냐면 생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냄새를 맡고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상위 계층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집을 이사당 옮기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이 토끼띠분 토끼 묘자가 있으면 조금 이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는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토끼띠 이제 고슴도치 오소리가 되는데 두 번째로 이제 고슴도치를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요즘은 애완동물로 이 고슴도치 키우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아주 그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죠. 모든 생명체는 새끼는 예뻐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세히 보면 아주 귀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이 고슴도치로 한번 설명을 이제 해 보겠어요. 한번 이 고슴도치 행동을 따라 하시면 이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은 단순해요. 그냥 적이 오면 멈추는 거예요. 적이 오면 배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시로 이렇게 자기를 딱 이렇게 하고 적이 밤꽃처럼 밤송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이 갔어.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적이 없으면 자기 목적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 토끼띠 분들이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왜냐면 자존심을 깨고 자기 속마음, 이 여린 배 쪽을 보여주면 배가 아주 여리잖아요.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이 배가 약간 여린 부분이 오면 그 고슴도치 입장에서는 아주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래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은 고슴도치 행위를 따라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실제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저금하고, 뭐 돈 생기면 무조건 은행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금하고 일정 부분 이제 그 돈이 뭐 자기가 원하는 부위만큼 커졌잖아요.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나 자기 그 투자를 합니다. 이 고슴도치 이론에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문서로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서는 돈이 사주에 많이 있어서 돈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돈보다 사주에 문서 기운이 크면 훨씬 더 부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은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치면 1억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문서로 집이나 땅을 이렇게 산다든지 하면 그 문서는 1억이 3억도 될 수도 있고 5억도 될 수도 있고 10억도 될 수도 있고 100억도 될 수도 있는 거가 이 문서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가 사주적으로는 엄마에 해당돼요. 인성에 해당되는데 편인 정인에 해당되는데 엄마가 문서로 바꾸는 형태가 엄마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애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늘 내가 젖 먹고 싶으면 젖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싶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가 이 문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물이 있으면 반드시 문서로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서로 변형을 시키면 부가 커진다. 예를 들어서 또 문서가 자격증 같은 것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루 똑같이 일을 해도 자격증이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문서가. 만약에 그런 문서가 없다. 나한테 기술적인 문서 또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문서가 없다. 그러면 나는 돈만 벌면 돼서 그렇지만은 문서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문서가 내 엄마에 해당돼서 만약에 문서가 없다. 나는 자칫 잘못하면 계모 영향권으로 가게 된다. 계모 영향권으로 인생을 가다 보면 세상 눈치를 보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집을 마련해야 된다. 집이 없으면 그 문서가 없으면 내가 휴식이라든지 편안한 거, 안락한 거, 또 이사를 자주 이 토끼띠 자주 이사 다닌다고 했죠. 이사를 자주 다니는 거가 그 돈을 이사 다닐 때마다 많은 이사 비용을 이렇게 내게 되는 것도 그것도 평생 살아가면서 큰 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서를 여러분들 고슴도치처럼 오므렸다 폈다. 돈 생기면 은행에 집어넣고 또 일정 부분 그 돈이 커졌으면 집을 사든지 땅을 사고 또 저금을 하고 그 돈이 또 모아지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아니면 집하고 땅을 사는 것을 그걸 팔아서 더 큰 어떤 형태의 부동산을 이렇게 마련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계속 반복하면 그냥 부자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부자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부자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무슨 젓갈 할머니가 또 무슨 노점상 할머니가 대학에 몇백억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거 뉴스를 보잖아요. 그런 거가 고슴도치 이론을 행한 거예요. 그 작은 돈을 계속 모아서 커지면 뭘 사놓고 우리는 집을 사면 오를까 내릴까 얼마 올랐나 이렇게 늘 확인하잖아요. 그분들은 확인 안 해요. 무조건 사기만 해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에서 문서의 부의 크기는 커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부자가 되신다. 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요즘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종잣돈을 만드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만 하고 근검 전략하고 이런 것이 이제 고슴도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정말 알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슴도치 이론을 한번 따라 하셔서 부자가 되세요. 꼭 부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겨울에 이렇게 눈 뭉치를 만들어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눈 뭉치를 만들어서
눈밭에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눈이 커져요. 그런 것처럼 돈도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 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그맣게 종잣돈, 내가 조그맣게 어떤 것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뭉치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눈뭉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5천만 원 만들어야 되겠다, 1억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근검 전략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눈뭉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 따라하고 이 문서 만드는 행위를 이제 하셔요. 그래서 이제 토끼띠 분들은 약간 생활력이 이제 강합니다. 그런 현상으로 반복을 하고 생활력이 강하고, 그러나 이제 성격이 약간 차갑고 냉정한 기질도 가지고 있어요. 고슴도치나 토끼처럼 이렇게 이빨도 그렇고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가시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돼서 이제 자기를 경계하는 그런 기질도 강하고, 토끼나 고슴도치나 이제 오소리가 왜 그런 현상을 이제 하면 36군에서 이제 그런 행위를 이제 하는 건데, 하반부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36군수에 이제 해당돼요. 토끼, 고슴도치, 오소리에 해당되는데, 이번엔 오소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토끼, 고슴도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지만, 오소리는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고 자주 우리가 못 볼 수 있어요. 이제 생긴 것이 약간 몸집에 비해서 얼굴이 이렇게 작아요. 얼굴이 작고 또 앞발이 이렇게 잘 이제 발달돼가지고 땅을 이렇게 잘 파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몸통이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이쪽 그 배 쪽으로 등 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형태가 이제 그 오소리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오소리는 이제 그 시각은 조금 약해요. 시각은 약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후각을 많이 이제 냄새를 이제 많이 활용해서 이제 먹이를 찾는다든지 또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는지 이런 후각으로, 냄새로 이제 잘 이렇게 끙끙대면서 잘 이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나 그 동물 농장을 보시면 오소리가 이렇게 땅에다 머리를 대고 쿵쿵쿵쿵 이렇게 대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거가 먹이를 찾는 거, 뭐 지렁이라든지 군뱅이라든지 뭐 이 어떤 형태를 곤충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먹으려고 냄새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6금수 중에서 토끼띠, 고슴도치, 오소리를 이제 해보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주로 토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토굴 생활을 하고요. 조금 으슥한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토굴 생활을 하면 포유류,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새끼를 키우고, 포유류에 이제 해당이 하고, 약간 날카롭다, 뾰족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띠를 이제 얕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저거 토끼 예쁘다, 귀엽다, 오소리 귀엽다 하면 그 가시가 있어서 쿡 찌르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토끼띠 분들은 은근히 쿡 찌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뾰족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끼묘가 약간 까칠한 기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질이 약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 안전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경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라든지 곤충이 이제 새끼를 많이 낳는 이유는 생존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서 그럽니다. 생존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에서는 먹이사슬에는 이제 먹이사슬에서는 새끼를 많이 낳아야지, 많이 잡아먹혀오고도 그래야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 그 중에서. 그래서 먹이사슬 때문에 새끼를 많이 낳고, 먹이사슬이 이제 조금 새끼를 많이
낳는 그 동물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은 그 생존하고 관련이 있고, 또 그 먹이사슬에서 아래 하층 아주 아랫단에 해당돼서 그래요. 아랫단에. 그래서 그 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 새끼를 많이 낳으면 경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까지는 약간 애양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성격도 있어요. 저기 봄 새싹처럼 아주 푸르고 파릇파릇하고 생기 넘치고 생기 발랄하고 아주 성격이 이제 밝고, 또 주변의 분위기 메이커도 이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끼띠 36금수 토끼 고슴도치 오소리를 이제 한번 해 보았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